엊그제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피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밤까지 뉴스에 보면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일단은 옮기신 걸로 나오고 있고 일정 부분 의식이 있고 가족들과의 좀 일정 부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놀라셨겠지만 이게 이런 테러 사건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서로 노선이나 의견, 주장들이 대립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폭력을 행사하고 더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테러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많은 지적들이 나왔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고 뭐 성향을 떠나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어떤 테러 행위라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사실 급작스럽고 사실 이제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되게 좀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도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거의 실시간으로 또 생방 일정 부분 뭐 유튜브 채널 되기도 했는데 이게 물론 과거에도 물론 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그 대표였죠. 그 선거 앞두고 그런 또 테러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송영길 전 그 대표도 테러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이런 사실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수준의 이런 사실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사실상 진짜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는데 이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또 그럼 뭐 일부 그렇게 뭐 정치의 어떤 양극단 뭐 극단의 정치 뭐 증오의 정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분석도 나옵니다만 물론 아직 그 김학무 씨라는 용의자의 정확한 어떤 그 배우나 뭐 여러 가지 동기나 이런 내용도 아직 뭐 이제 수사 기관에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그쪽 검찰이나 사회 쪽 많이 또 출입도 하시고 기사도 쓰시고 많이 또 아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이런 최근에 이런 뭐라고 현상이랑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냥 내용들 보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확한 동기라든가 이게 나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뭐 이게 너무 지금 음모론도 팽배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게 또 섣불리 이게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또 휘말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세방치태를 당했을 때 그때는 뭐 구구 쪽 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그 극렬 반미주의를 표방하는 그게 표사카 TV였던가? 네, 맞습니다. 유튜브 그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표모 씨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송영길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동조하는 쪽으로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재명 대표랑 좀 비슷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원 유세하는 중에 이제 청중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걸 커터칼 테러였죠. 이런 게 이제 수법은 비슷한 거죠. 청중 속에 숨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지지자들 속에 숨어가지고 지지자인 것처럼 해서 습격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행태는 비슷한데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과시욕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지모 씨였는데 지충호라고 그랬죠. 지충호. 맞아요. 자기 과시욕이라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한나라당의 광모 의원을 갖다가 공격을 했는데 아무도 괜찮더라. 그래서 아무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괜찮더라.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더 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이 이유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 건은 조금 범행 동기가 나와봐야 되지만 좀 이번 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왜와 배우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또 성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치 양극과 혐오 정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만큼
정치에서 어떤 그 대화나 타협보다는 네. 공격하고 공격의 대상으로만 보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네. 더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권을 가진 측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기로 연결이 되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네. 저변에 그런 분위기들이 네.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 테러 이번 사건이 아마 이제 향후에 있을 지금 내년 4월달 총선까지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섣부른 예단보다는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와 내용들을 보고 이제 또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요즘 주변에 그리고 유튜브로 이런 통해서 너무 많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내용들 주장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자칫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중심을 또 잡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잡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또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게 이제 던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또 이번 사건 이후로 또 네. 사건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되긴 하고 그나마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게 천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이제 잘 또 회복해서 또 복귀해서 또 어떻게 또 이제 행보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무슨 또 메시지들이 또 있겠죠. 네.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향후에 파장이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들을 볼 때는 어떻게 또 파장은 선거에 이제 영향을 주기는 줄 텐데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테러 사건 네. 때도 깨어났을 때 한마디가 대전운용이라고 그런 얘기 나왔었죠. 대전의 판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때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네. 해서 그 당시에 여몽철 시장이 이제 원래 한나라당이었는데 예. 한나라당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 반대를 하니까 한나라당 소속인데 탈당해 갖고 열린우리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행정수도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판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전 운용해 가지고 한나라당 쪽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판세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번 또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선거의 총선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천만 다행이고 건강해서 빨리 회복하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하여튼 그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들이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결과를 또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기본적인 아까 이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이런 테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기 때문에요. 향후 이런 이 사건에 대한 그 평가와 그 이후에 파장 이런 부분도 또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되면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